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2024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많은 분들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7년 미만, 좀 길게 보면 10년 미만까지 창업 기업들에게 창업 지원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많이 달라진 부분들은 없는데요. 그래도 체크할 사항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중기부에서 안내 책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자를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 사업화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문은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어떤 게 설켜 있냐면 제 개인적 생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에게 자금을 주는,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자금을 주는 순수 지원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금을 우리는 이제 사업화 자금이라고 표현해 드립니다. 그래서 책자 처음에는 요 사업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도 이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지원금을 주는 자금이니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엑셀러레이터 관련된 사업들은 사업화 자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이라고 써 있는데, 실은 이 기술 개발 자금을 넣긴 했지만 좀 창업 지원금하고는 약간 속성도 다르고 저희가 별도의 영상에서 따로 나중에 다룰 예정이에요. 약간은 요것만 보기에는 여러분이 폭이 좀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자금은 나중에 좀 더 다른 기술 개발 자금 통합 공고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고, 사무실 같은 거, 공간 보육 사업들 뭐 참고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뭐 멘토링 이런 것도 참고로 받으시면 좋고요. 행사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대출,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하고 소상공인 대출하고 둘 다 따로 별도로 소개해 드렸다시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창업 지원 사업은 뭐가 메인이냐? 사업화가 기본적으로 메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화가 중앙 정부의 사업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이 사업화의 중앙정부, 나머지 사업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화 자금, 그리고 다른 내용들,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라고 좀 구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페이지가 막 엄청나게 많지만 나랑 안 맞는 지방, 나랑 안 맞는 지역 쪽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읽고 해석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 내용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보는 방법은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공고문 읽기 전에 좀 해석의 폭을 넓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창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어떤 교육이나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 같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화를 할 때 어떤 창업 경진 대회에 나가거나, 그죠? 이런 투자 관련된 행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요. 그래서 요런 기초적인 과정을 일단은 우리는 창업 보육 지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육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투자 연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엑셀러레이터 사업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창업을 하는 순서가 1번으로는 보육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화 자금을 준비하게 되고, 2번으로 사업화 자금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3번으로 투자 연계가 되는 이런 기본적인 단계를 가게 되고, 이 과정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세 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경우도 있죠. 대개의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라는 점. 그래서 이 창업 지원 사업에는 여러 개의 사업들이 포진돼 있지만, 요 사업화 자금, 그리고 보육 지원, 그리고 투자 연계 지원, 요 세 가지가 크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D 지원, 연구개발 지원이나 대출 지원이 들어가 있지만, 실은 그 내용이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의 영상과 별도의 지원 사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점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창업 지원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화 지원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시죠. 먼저 맨 처음에 나오는 사업입니다. 민간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팁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팁스 사업은 팁스 운영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을 투자를 받은 기업들에게 매칭해서 한 5억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팁스 사업 같은 경우는 R&D 5억 그리고 창업자금 1억, 글로벌 1억 해가지고 최대 7억까지 지원을 줍니다. 그게 요 위에 들어있는 창업사업화입니다. 반대로 프리티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트랙, 시드 트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투자받은 업력 3년 내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 그리고 운영사 프로그램 참여 기업 중에서 투자 유역이 없는 예비 창업자나 3년 이내 창업 기업. 이 프리팁스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고요. 일반 팁스는 1억 이상 투자받은 기업들에게 7억까지 이렇게 R&D랑 창업 자금을 매칭해주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즉 투자를 먼저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앞에 조건은 선 투자를 받아야 돼요. 투자를 받아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지원을 하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 1번으로 났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올려야 되는데 아마 이 창업 지원 사업 중에서 메인으로 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1번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아야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걸림돌이 있죠. 투자자들이 알아서 알려줍니다. 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투자랑 관련된 창업 기업들을 밀어주는 사업이 어쨌거나 창업 지원 사업이 메인이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창업자들이 관심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60팀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예비 창업자 보통 작년에도 한 1,000팀은 조금 뽑았었으니까요. 네네. 많이 그렇게 다소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최대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평균 5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예비 창업자가 되려면 절대로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 포인트가 되시겠고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등용문이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1억 원을 주고 여기서 평균 금액이 올라갑니다. 7천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랑 보통 같이 모집을 합니다. 공고일 예정은 두 사업 다 1월 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1월 말에 공고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2월 달에 접수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접수를 할 걸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얘기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내가 이쪽 사업에 수행이 될 것 같다 라는 경우는 지원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할 때는 일단은 아직 확실한 전체 요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 공고문을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고 신청서도 미리 사업계획서랑 이런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죠. 창업도약 패키지입니다. 창업도약 패키지는 4년 차에서 7년 차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데 한 373개사입니다. 지원 규모는 지원 대상이 기업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균 1억 3천만 원 정도의 많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업력 순으로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그리고 3년 미만 초기 창업자 4에서 7년 차인 도약 창업자를 기본 베이스로 받는 게 이제 중기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팁스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생긴 사업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초격자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나온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산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대 AI 분야라든지 정말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 창업보다는 연구자들 어떤 신기술을 보유한 그런 고급 연구 인력들이 하는 창업을 지원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0개사를 지원을 하고 예산은 1,000억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한다는 건데 3년간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준다는 점에서 하이테크 분야를 다루고 고급 인력을 다루는 분들은 초격자천을 꼭 한번 여러분이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 아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 기업도 이제 아까 팁스 프로그램과 비슷해요. 투자 유치를 받고 수출 달성이 있는 이런 큰 기업들, 크게 성장할 기업들에게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50개사에 220억이니까 기업당 한 4억 이상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잠깐 알 수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의 대상으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자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의 틀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기부는 하이테크라든가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위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투자를 섞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분야가 특화된 대상이나 분야가 특화된 특화 사업들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입니다. 과거에 폐업한 적이 있고 다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다시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재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사업화 지원금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지원을 합니다. 재창업자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좀 하나 질문을 하면, 제가 과거에 폐업을 했고 지금 현재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 이 대상이 되겠죠. 현재 창업자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전도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죠.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받는데요. 제도전 성공 패키지도 지원 가능하고 예비 재창업자로요.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개가 선정되면 하나밖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책자, 토목 광고문은 크게 이렇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개별 공고문을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훑어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몇 가지 사업을 넣을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세부 공고가 나올 때 집중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8번 창업중심대학입니다. 창업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이렇게 선발하는 건데 같습니다. 예비 창업, 초기 창업, 도약 창업 이렇게 나눠서 뽑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주체가 대학이다라는 것만 달라질 뿐입니다. 사실은 창업중심대학은 사업이 별도로 나눠져 있기는 하나 예비 초기, 도약 창업 프로 패키지 또 다른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데요. 만 29세 이하 청년 중에서 단 한 번도 사업자를 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사업자 이력이 없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생애 최초예요. 그래서 한 78팀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지원금도 어느 정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 29세 이하 청년 창업자분들이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는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조금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를 따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공기술 사업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학이나 국가연구소에 있는 공공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공공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창업화를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 30팀 정도에게 18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1인당 한 6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대학에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1번의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850팀을 모집을 하고요. 예산은 한 793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 39세 이하 3년 미만 기업에게 지원을 하고요. 여기는 나이 제한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나중에 이제 세부 공고 가면 알겠지만 중진공에서 정부기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민간 기업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이렇더라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많은 이런 창업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그렇고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다른 영상에서도 야 청년창업사관은 학교는 이렇게 운영해 요렇게 가는 게 답이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위험한 발언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협업으로 운영하는데 민간주도 운영하는데 풀어가는 방법들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약간은 전체적으로 비슷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약간 특수한 점들이 있고요. 나중에 또 이 사업만이 좀 특별한 점들이 또 따로 나오게 돼요. 궁금하신 경우는 일단 작년도 공고문이라도 좀 먼저 보시면 여기 통합공고문에 없지만 뭔가 좀 특별한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접수도 가장 빠른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 39세 3년 미만 기업이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이하게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즉 소상공인 쪽으로 이렇게 이관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앞서서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지만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이에요. 여기 빠져 있는데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그 소상공인 중에서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된 지역 자원과 특징을 이용한 그런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도자기를 만든다. 그러면 도자기 관련해서 무슨 공방을 창업한다든지 아니면 도자기 관련해서 제조업을 뭐 한다든지 그런 쪽이 좀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K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사업입니다. 엑셀러레이터 사업은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엑셀러레이터 사업은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사업인데 사업화 자금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K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사업은 ICT 과학기술 쪽에서 이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부처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쪽에서 하이테크 중에 과학기술이 들어간 그런 쪽을 지원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ICT 관련된 사업들, 과기부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완전히 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데이터 사업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과기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지원 규모가 12개사, 10개사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작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화 지원금이 5천만 원 정도 다라고 볼 수 있죠. 에코 스타트업 저희가 영상에서도 이번에 소개드렸지만 네, 지금 현재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아마 모집이 될 사업입니다. 총 210개사 환경 쪽에서는 가장 크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역시 예비 단계, 7년 이내의 창업 기업 단계, 그리고 성장 창업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요 공고문에는 성장 창업 기업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저도 아마 보면서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이거다라는 거지 디테일하게 한 거는 나중에 세부 공고를 봐야 돼요. 근데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저희 스타트업 TV에서 상세히 해설한 영상이 있으니까 꼭 그거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도 1, 2월 나와 있지만 지금 이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월 안에 접수가 확정됐습니다. 공고도 이미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예, 물산업 분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물산업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산업 분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술 기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술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73억 예산으로 110개 팀을 뽑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65팀, 그리고 3년에서 7년 미만 45팀에서 110개 팀의 예술 분야 기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창업팀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들하고 이렇게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이용하시면 대단히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포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산업이 좀 상당히 특수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산업도 예비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이런 식으로 한 5천만 원 평균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서도 많이 주는 자금은 1억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용품이나 아니면 어떤 분이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스포츠 사격장 같은 걸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 산업 엑셀러레이팅 사업 말 그대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데요. 기업 지원금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네, 지역 지원금도 받고 투자 유치도 연계해서 받을 수 있겠죠. 좋은 스포츠 쪽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라 그래서 이제 콘텐츠 분야로 넘어갑니다. 콘텐츠는 캐릭터라던가 IP 그리고 AR, XR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앱이나 이런 플랫폼도 모바일 플랫폼도 포함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사업들이 있는데요. 뭐 영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 3D 이런 것들 다 콘텐츠죠. 콘텐츠 스타트업을 20팀에게 13억의 예산으로 줍니다. 그래서 많은 팀을 뽑는 건 아니지만 선발되면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초기 창업 육성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40개 팀 정도를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도약 프로그램 전부 다 콘텐츠의 그 창업의 단계를 나눠서 선발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선도기업 연계라고 했는데 보통은 다른 기업 두 개의 기업이 협업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회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고 저쪽은 캐릭터 제작 회사예요. 그럼 캐릭터 제조사랑 애니메이션 회사가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훨씬 사업 효과가 좋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개사에서 1200억이니 12억이니까 1억 5천 정도 지원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전통문화 청년 창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이 사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20년도에 전통문화 창업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5억의 예산으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예술 창업하고 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점은 전통문화를 가지고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문화를 가지고 의상이나 조형물, 장신용품, 소품, 생활용품 등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전통적인 방법이나 소재와 기법이 좀 활용돼야 되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청년 창업자라면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입니다.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은 그저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숙박업, 펜션업, 여행업 다 이런 관광 쪽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관광 쪽에 관련된 내가 사업 아이템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도 2월 달에 빨리 나오는 사업입니다. 다음 역시 관광 분야의 엑셀러레이팅 투자 유치를 통해서 관광 분야 사업을 키워주겠다는 뜻입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조금 특징이 다른 것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영업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뭔가 소상공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타겟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지만 가끔은 일반 이제 기술 창업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넣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서 또 일부는 되신 경우도 봤어요. 여기는 지원 대상이 예비 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자 분들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농식품 벤처 사업입니다. 이제 농식품 분야로 들어가는데요. 농식품 분야에서도 예비 창업, 기창업, 그리고 첨단 창업해서 지속적으로 모집이 됩니다. 농식품 산업은 예비 창업은 지원 금액이 조금 다소 작습니다. 1,000만 원 정도요. 근데 중간 단계의 이 기창업 지원할 때 자금이 지원이 커요. 평균 4천만 원씩 해서 보통 3에서 5년 정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농식품 분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창업 지원이 특별하게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신사업하고 조금 더 믹싱을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빵집이었는데 강원도 감자로 만든 빵이 있었어요. 그러면 강원도 감자로 만든 빵집을 베이커리를 만들고 거기서 만든 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밀키트다 이런 걸로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감자빵 전문 매장을 차리겠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 소상공인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업사관학교에 통합이 돼요. 그런데 감자빵이라는 식품을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 역시 그 식품 만드는 것도 농식품 벤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실 때 아이템이 하나에만 들어가진 않죠. 반대로 이 빵 만드는 거를 대학이 공공기술 이전을 받아서 가면 아까처럼 공공기술 이전 창업이 되고 거기에다가 ICT 기업을 하게 되면 과기부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템을 너무 한 분야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생각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이런 창업 자금을 받을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요. 아니 대표님 왜 이렇게 자금만 얘기하시지?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얘기하나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떤 창업 아이템을 생각했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의 폭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기획할 때는 창업을 기획할 때는 성공하는 어떤 아이템을 기획해야 되겠지만 또 성공을 하려면 자금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게 확장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계속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요. 그 농식품 관련된 엑셀러레이터도 같이 이렇게 좀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식품 기술 평가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고요. 농식품 판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쪼개놓은 거예요. 그냥 지금 보면은. 그리고 유망 창업 기업 투자 유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업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건 쪽은 이제 따로 투자유치 지원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한 34개에 걸친 사업화 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화 자금은 전체 166개에 약간 8천원 계산인데요. 끝이에요, 여러분. 중앙정부 사업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디일까요?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쭉쭉쭉쭉쭉 내려가면 제가 뭐 다른 부분들 뭐 보육공간 이런 것들은 자금을 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되면 보시고 시간이 안 되면 뭐 나중에 그때그때 보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앞서서 제가 요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 지원,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요 사업화 자금하고 연결돼 있고 또 열심히 그 교육이나 멘토링 이런 공간 지원들 받다 보면 투자 연계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때문에 초기에 내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기관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쭉 이렇게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되게 많네요. 이게 지자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화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 사업화 프로그램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요게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입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하는 강의나 이런 데서도 설계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통합공고문을 해설하는 영상이니까요. 마무리 한번 찍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보육사업과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라고 썼지만 순수 정부에서 대출 없이 주는 지원금이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투자 연계가 되고 또 이 투자 연계 사업을 잘 받다 보면 지원금이 증가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매칭 펀드 같은 사업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을 잘 받으면 성장하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여기에 이 정부의 특이점, 윤석열 정부의 특이점 같은 경우는 초격차 스타트업 그리고 잘 나가는 스타트업, 유망 스타트업에게 한 2년간은 한 6억 뭐 이런 식으로 주는 자금을 엄청나게 밀어주는 자금을 지금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이런 일반 사업들이죠. 일반 사업들 예산은 다소 조금 줄지만 엄청 크게 차이나게 준 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금 쪽을 한번 정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자금 쪽에서 정리되는 부분들은 벌써 지금 에코 스타트업처럼 지원 사업이 벌써부터 모집이 이제 공고가 나오고 모집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반기 공고가 지금 나왔고 조만간 1월 말까지 다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공고가 나오고 여러분이 접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부터는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중앙정부가 쭈루룩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쭈루룩 나와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1, 2월부터 해가지고 한 6, 7월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이 만든 사업 계획서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여러분이 A, B, C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아까처럼 감자빵을 만들었다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빵은 기본적으로 식품이니까 농식품. 근데 저는 예비 창업자예요.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청년이에요. 그럼 생애 처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대학에서 하이테크 기술로 공공기술 이전을 받았어요. 그럼 공공기술 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개의 사업에 중복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한 개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지원하는 게 승률이 조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중복으로 넣기 위해서 아이템을 짜집기를 하면 뭐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사업상 성공할 수 있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향후 확장 가능성 등을 공유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그래서 접수를 하는 이 과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업화 자금을 받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고 그 위에도 기타 지원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럼 계속적으로 받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 자금에 대한 이런 해설은 오늘은 제가 창업 지원 부분만 다뤘지만 실은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는 대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창업 쪽이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R&D 쪽이 나옵니다.
지금 아직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보통 이 자금들은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정부에서 밀고 있는 투자 지원까지.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대여섯 개를 1년에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상황들이 나와요. 가능합니다.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중요한 자금 하나만 선정이 잘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아이템이 가능성에 따라서 여러 개 선정될 수도 있는 만큼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고 하더라도 이것만 하면 되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기보다는 더 좋은 기회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는 좀 중요한 자금 위주로만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다른 쪽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안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개의 자금들을 동시에 수주받으면서도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자금, 조금 인기 없는 자금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설명드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좀 사업을 준비하는 것, 뭐 스타트업이 자재 등 좀 다양한 쪽으로도 여러분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창업을 준비하면서 공부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이런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이겠죠. 그래서 이런 창업지원금 중에 특히 사업화 자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금년에 여러분의 사업이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